얼마 전 업스타트가 22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2분기 실적과 어닝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업스타트를 알게 됐을 때 업스타트 사업 모델을 보고 엄청 흥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약점이 없는 모델 같아 보였습니다. 시장 경쟁력은 물론이고 경쟁자도 없고 성장성, 수익성 모든 걸 충족했었죠. 경영진도 믿음이 갔습니다. 주가도 고점을 모르고 날아갔었죠. 하지만 지금 업스타트를 보니 약점이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바로 경기 상황, 금리 등 외부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 외부 변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평가를 해준 대출 자산을 사줄 누군가, 구매자에게 반드시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판매자들이 다 그렇죠. 이 대부분의 제품은 구매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은 제품 자체의 품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외부 변수에 따라 수요가 바뀌긴 하더라도 당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업스타트가 판매하고자 하는 대출 자산은 외부 환경에 따라 구매자의 선호도가 급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겪는 경기 사이클과 유사한 형태죠. 모두가 급격한 인플레와 금리 인상을 예상하니 은행은 대출을 다 닫아버리고 경기가 확장될 시기에는 모두가 돈을 풀게 되어 자산 가격 상승과 버블이 생기는 그런 형태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업스타트 신용 모델로 승인된 대출 자산에 대한 처리 여부였습니다. 지난 2분기 업스타트의 주가 폭락 원인은 급격히 늘어난 대출 자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업스타트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의문과 동시에 위험 부담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업스타트의 가장 큰 강점은 자신이 신용 위험은 부담하지 않고 수수료만 받고 위험은 파트너 은행들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자본 집약적 사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수익성 높은 사업을 운영한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우려로 투자자들은 업스타트의 ABS를 인수하려 하지 않았고 파트너 은행들도 인수를 꺼리고 있습니다. 모두 일률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회사 실적 악화의 주 원인입니다. 작년 코로나 시기에는 업스타트에게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역사상 최저금리에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났습니다. 국민들이 혹시나 힘들까봐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풀었죠. 부실률도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관리됐고 은행들은 서로 대출을 하고 싶어 해주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고객이 없어서 못해줄 뿐이었죠. 이때 업스타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물 만난 물고기였습니다. 신용 모델로 승인난 대출은 서로 인수를 하려고 하니 고객이 모이는 만큼 돈이 되었습니다. 신용 모델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 사업자 시장, 모기지까지 포함하면 업스타트의 AI 신용 모델의 미래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와 금리 인상으로 모든 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는 환경이 도래했고 파트너 은행들은 아무도 AI 신용 모델로 평가한 대출을 인수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바뀐 게 없습니다. 부실률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고객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인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대출 자산을 줄이고 모두들 현금만 찾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도 1분기에 가졌던 대출 자산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출 자산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프라임 고객들, 신용 등급이 매우 양호하고 이 자산은 인수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되는 고객까지도 은행에서는 일률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회사가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은행이 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은행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다만 경기 상황에 따라 파트너 은행과 투자자의 인류적인 행태 때문에 비즈니스 구조에 큰 타격을 받는 건 인정한다. 좋은 자산까지도 인수가 거절이 되니 선택적으로 내가 인수하고자 한다. 대출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인정해달라. 유연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회사의 코멘트처럼 2분기의 대출 자산은 1분기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대출 자산이 크게 줄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가며 위험을 해지할 수 있을 만큼 대출 자산을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했고, 시장의 자금 조달 방법을 업그레이드해서 장기적으로 자금 조달 모델을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간별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대출 자산을 ABS 형태로 인수할 상당한 양의 약정된 자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미리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은 얼마 전 말씀드렸던 잠정 실적과 거의 일치합니다. 2분기 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억 2,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2억 5,800만 달러로 전체 매출의 113%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순이자 수입은 이번 분기에 순 매출의 마이너스 요소였습니다. 이 대출 자산에 대한 판매 거래를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부정적인 공정 가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2분기 플랫폼을 이용한 대출 거래량은 약 32만 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23만 3천 명이 넘는 신규 채무자를 추가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발행량과 수수료 수익 모두 자본시장의 자금의 제한으로 지난 분기와 가이던스에 못 미쳤습니다. 수익성도 가이던스보다 낮았습니다. 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 시작될 때 수수료로 대부분의 돈을 벌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건 개인 대출의 발생량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2분기 대출 건수는 1분기보다 32.5%, 총 거래량은 28.7% 감소했습니다. 전환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AI 모델로 대출 신청을 하고 인수되는 비율이 그 정도로 낮아졌다는 거죠. 이는 미래 부실률이 상당히 낮은 고객에게도 인수 거절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금은 아직까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7억 9천만 달러의 무제한 현금으로 분기를 마감했는데, 이 대부분이 1분기에 7억 5,800만 달러에서 증가한 겁니다. 분기 말 재무제표에서 대출 자산의 잔액은 6억 2,400만 달러였으며 이 중 4억 8,400만 달러는 주로 자동차 부문의 R&D 대출이었습니다. 개인 대출 잔액이 1억 4천만 달러로 1분기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1분기 말 이후 어닝콜 이전에 재무제표에 누적된 상당한 수의 대출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파트너 은행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때 57개에서 지금 현재 총 71개의 은행 및 신용조합과 함께 시장의 새로운 공급업체를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산업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신용조합은 계속해서 업스타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스타트 오토 리테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640여 개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 산업분석가 자동차 시장 데이터는 업스타트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소매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매 대출 상품은 최대 29개 대리점으로 확장했습니다. 지난 몇 주 만에 원래 개인 대출 상품을 위해 개발된 자동화된 소득 확인을 위한 학습 모델을 자동차 소매 대출 흐름에 병합을 했습니다. 이 개선으로 자동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업스타트 AI는 파이코 기반의 인수보다 더 정확하게 위험을 정량화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코 점수가 639점 아래인 채무자는 해당 기간 동안 연간 부도율이 10.7%였지만 업스타트 AI 기반 플랫폼은 해당 단위 집단의 부도율을 0.7%에서 12.5%로 여러 그룹으로 분리했습니다. 이 말은 신용 등급을 단순히 파이코 모델의 점수보다 세분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동일 집단에 대한 평균 위험 등급을 파이코 모델보다 5배 이상 정교하게 표현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인 신용 상태를 표현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신용시장의 확장과 더 많은 수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은행 및 기타 대출 기관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업스타트는 자본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 환경에 대처하기에 분명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는 업스타트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 변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 파트너들이 분기별로 전체에 걸쳐 포트폴리오가 성과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스타트에 대한 인수를 일시 중지하거나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관과 기관 투자자는 업스타트의 플랫폼을 떠난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업스타트는 시장의 자금 조달 측면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기간별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대출 자산을 ABS 형태로 인수할 상당한 양의 약정된 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에게 미리 돈을 지불하기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실을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업스타트의 현재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변하거나 바뀌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회사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파트너 은행들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를 유지해가며 AI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죠. 바뀐 건 외부 환경입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업스타트는 2012년에 설립된 사람으로 치면 한창 크고 배우는 유년기 학생입니다. 상장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죠. 회사가 약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좋은 실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겁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시장의 기대도 낮아질 만큼 낮아져 있다는 거죠. 업스타트는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대출 자산을 장기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업스타트의 장기 성장 동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